이재룡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문다혜가 터지면서 네네. 터졌을 때 야 하고 소리 질렀다면서요. 누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아는 부분이 뭐 다시 뭐 언론에 나오니까 좀 네. 반갑긴 반가웠죠. 일단 네. 얘기부터 해주세요. 뭐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희한하게 문다혜 씨랑 저랑 고등학교 때 인연이 있어요. 부산의 금정여고라고 있습니다. 금정여고. 거기를 졸업했지만 그 전에 잠깐 다녔던 남녀공학이 있어요. 거기서 썸? 네, 아니 나이 차가 많잖아. 우리나라 부산 외고. 조용히 해. 어쨌든 고등학교 남녀공학인데 저는 이제 학번 차이가 많이 나죠. 문다혜 씨랑. 네네. 모르는 사이인데 제가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학교 다녔던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들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문다혜가 우리 학교 졸업생이다. 네. 우리 학교 후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거죠? 너무 궁금해. 네. 잘 자, 문다혜가 매참 중학교까지 공부 잘했대요. 공부 잘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왔는데 이제 사춘기가 온 거예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약간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약간 성적이 하향세로 갑니다. 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면서 약간 관심 학생? 우리 군대 가면 관심 병사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를 선생님 보고 얘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학부모로 오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인이었죠. 야인. 그때 김종신 여사가 그냥 일반 주부였었고 네. 집에 있던 시절인데 특이하게 보통 학부모 상담은 엄마가 엄마가 학교 오지. 오잖아요. 근데 그 문다혜 씨는 엄마가 학교 안 와. 대신에 아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때 변호사였던 일반인이었던 아빠가 선생님하고 전화 상담을 해요. 길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끝났대요. 그러고서 선생님이 이제 2학년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잘 이제 애들 관심 가지고 잘 이끌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애를 전학 가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아쉬웠다 그러더라고. 전학 가고 나서 거기서도 좀 방황 개선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대학을 본인이 원하는데 못 갔어요. 못 갔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학생이 문다혜가 그때 당시에 있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 몇 명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1학년 때 그 다니던 외고학. 그치. 1학년 때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입실 잘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진학 상담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대학을 자기는 좀 일본 유학 가고 싶은데 어느 대학이 좋은지 추천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몇 개 리스트 줬어요. 그거를 이제 문다혜 씨가 딱 찜을 하고 실제로 그 학교로 대학 갑니다. 극우라고 극우, 해야 되나? 극우 극우 대학이죠. 완전히 뭐日本 최고 뭐 이런 대학이에요. 근데 참 그 아버지가 걸어간 길과 많이 다르죠. 아버지가 딸 때문에 반이란 겁니까? 그래서 딸을 미워서 그러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거기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에 가냐면 롯데에서 하는 관광회사였습니다. 관광회사. 거기서 본인이 1호가 되죠. 1호가 되니까는 그래서 관광회사에서 거기서 일을 좀 몇 년은 아니고 한때 조금 했어요. 그럼 하고 한국 나왔죠. 사람들은 일본을 관광 가는 걸 연결해 준 거잖아. 자, 일에 완전 환신인데? 이게 관광계 외화 수입이 거둘 거니까 이건 좋은 거지. 그럼 대통령이 되면서 인생이 바뀐 거군요. 되면서 이제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증권사 다니다 퇴직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우증권 다녔죠. 그리고 로스쿨 진학을 꿈꿨어요. 근데 안 포기했어. 됐죠. 안 됐어. 그리고 2010년 2월부터 토리 게임스라는 게임 업체에 게임 네, 업체. 네.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토리 게임스는 매년 1억 이상의 적자를 받습니다. 결국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그 사위가 이제 백수가 되죠. 그때. 그래서 어쨌든 문다혜가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 게 2006년에 문재인이 민정수석 하던 때 재산을 공개하거든요. 그때 문다혜가 공개한 예금이 1,751만 원이야. 그리고 2010년에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동네생계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2020 청와대 기여가 들어가 살 때까지도 재산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타이스타제 그거 그치. 그 얘기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타이스타제. 그래서 이제 이제 사위죠, 네, 서모 씨인데 서모 씨. 그분이 이제 갑자기 딸과 함께 해외로 이제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냐면은 이게 한 기자가 있습니다. 네. H 기자라고 제가 할게요. 네. H 기자의 친구가 그걸 아는 거야. 그 서창호란다 서모 씨가 예. 짐을 싸서 해외에 나간 성모 거를 씨 아들 창호구나 이름이. 아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또 기자를 또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자가 이거를 의혹을 제기를 하고 취재를 해요.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치. 넓은 세상인데. 그래서 이 기자가 취재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데스크에 올려요. 네. 근데 데스크에서 킬.
이거 숨은 뒷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어디 가서 얘기한 적 없어요. 오, 내- 역시 내 책에도 안 썼어. 특정. 내 책에도 안 썼어. 문재인 정말 언론 자유가 꿈꾸는 문재인의 시절. 이거 얘기 듣고 나도 되게 분개했는데 네. 기자가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한 시간을 되게 몇 개월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렷한 이유 없이 빠꾸, 홀딩, 네. 저 킬. 어느 언론사입니까? 말하면 안 돼. 알죠? 그래서 이 기자도 이제 막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이 정당하게 그렇지. 어떤 권력에 그치. 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혹을 제기한 거 언론의 이제 사명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위에서 막는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선배가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이 기자 되게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 그리고 주변에 좀 이런 고민을 얘기했지. 그게 흘러 들어간 거야. 흘러 들어가지고 모 의원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의원실에서 그 내용을 접하고 계속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어디에 자료 요구했겠느냐? 여러분 어디에 자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렇지. 그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분명히 나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문서상, 행정상 해외 나가거나 전학 갔으면 기록이 있을 거다. 학적 변동 서류가 있죠. 학적 변동서 그렇죠. 그거를 요구를 집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안 주려 버티다 결국은 줬어요. 국회법 따르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줬다 나중인데 이것도 뒷얘기인데 그 학교에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징계 받았을 거야 아마. 왜 줬냐고 그래가지고. 네. 그 대통령실에 되게 열받았대요. 학교에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조율에 대해서 좋은 건데 나중에 뭐 교육청 통해 가지고 하여튼 징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됐더라고. 어쨌든 anyway. 그래서 그게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의원실에서. 해외 나갔다. 근데 그 나간 게 보면 해외에 나간 게 이제 태국 아마 태국이죠. 방콕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다 가렸어요. 학교 이름도 가리고 이제 이름도 가리고 생년월 이런 거 다 가렸어. 가린데 어디 갔는가 여기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해외에 왜 갔느냐, 무슨 돈으로 갔느냐, 도대체 현역 대통령의 그치. 자제가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치.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됐었죠. 그리고 웃긴 게 그 문재인이 당시에 인도네시아인가 가가지고 이랬다. 내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해. 그런데 그 즈음에 갔다니까.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자녀의 아들이. 근데 우리나라 교육을 안 받고 태국 가서 교육받는다? 그럼 이게 문재인이 초등학교 교육을 개판으로 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태국에서도 엄청 비싼 학교 다녔던데? 그렇죠, 맞아요. 태국에서 국제학교 다녔어요. 제일 비싼 학교 다녔던데? 태국에 현지인이 태국인 학교 다닌 게 아니에요. 아니고 외국인들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다녔는데 그 국제학교 제가 직접 갔어요. 어머, 야. 저희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제가 학부형인 것처럼 제가 이제 가장을 상담을 했어요. 하러. 상담을 우리 애가 이제 있는데 내가 이제 태국의 주재원으로 곧 올 거다. 근데 애를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가 좋을지 내가 둘러보고 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때 학비를 처음 얘기 들은 거예요. 이렇게 비용이 필수 비용이고 이건 추가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 추가 비용을 안 하는 학부모가 없다 이렇게 없다.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하면 4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게. anyway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마침 그때 제가 늦게 갔거든요.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12시가 된 거예요. 12시는 뭐죠? 밥시간. 점심시간인 거야. 점심시간 그 타이밍에 띵동띵동 하는데 내가 제안한 게 뭐냐면 스쿨 투어를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흔쾌히 받아주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뭐 안내 몇 명하고 학교 구석구석을 도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발레 시설, 펜싱 시설.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점심시간인데 뷔페예요. 뷔페가 너무 멋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뭐 시설 너무 좋고 어쨌든 그걸 감동하면서 돌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뭐 하늘 뜻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서창 양 이름 깠는데 그냥 해. 선주가 선주. 점심시간에 밥 먹고 운동에서 뛰어놀다가 이제 띵동띵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우르르 뛰어 올라가. 그때 뛰어 올라가니까 지나가는 거야. 야, 그 애가 학교 다니는 게 실제로 우연치 않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이 얼굴을 원래 알고 있었구나. 얼굴을 원래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이제 자기가 이제 관심 가지고 지켜도 근데 그걸 보고 알아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요. 그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치. 한국에 얼마 없으니까. 하얀 동양인이 몇 명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거기 다닌다는 걸 확인했고 상담하면서 비용 얼마까지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왜 이민 갔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요. 이상직 지금 의원이 지금 구속돼서 깜빵했잖아요. 6년을 받았죠. 이때 이상직 의원이 타이스트 한국에 있는 지사장 박석호라고 합니다. 네, 그 사람도 박석호. 이번에 형을 유죄를 받았어요. 집행유예지만은 박석호 지사장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문다의 부부가 태국 갈 때 야 누구 가니까 공항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야, 얘가 네가 챙겨야 될 분 귀한 분이 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 좋은 집과
좋은 학교야 이거 좀 알아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박석호 이 지사장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알아본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누군지를 말 안 하면 뭔가 원활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계속 뭘 시키는데 아니 이 사람 누군데 내가 사장인 내가 그치. 지사장인 내가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뭔가 챙겨질 돈이 이상하잖아. 사장이 어떤 사장이 부하 직원 온다고 학교랑 그렇지. 집을 알아봐. 그렇지. 사장이 오면 부하 직원이 알아봐야지.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지사장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줘요. 자기 독방이 있어. 자기 독방이 있었고 이제 그 좀 비용을 더 줘요. 주거 지원비까지. 그래서 한 달에 그렇게 월급과 그다음에 생활비, 주거비까지 지원받은 게 약 한 달에 매달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않지. 이 사람은요 토리 게임즈에서 월급 얼마 받았겠습니까? 한 200, 300 정도 받았을 거예요. 좀 더 받았다 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갑자기 태국 가면 1,000만 원치 그러니까. 소득을 받으면서 태국 물가가 있어서 1,000만 원이면 떵떵거리고 살죠. 태국에서는 진짜 떵떵거리죠. 왜냐면 홈메이드도 같이 넣어 집에. 내가 보기에 저 집에 정원사. 정원사까지 없어요. 내가 그 집에 가봤잖아요. 정원이 있는 집이 아니고 고급 빌라기 때문에 집까지 가보셨어요? 네, 집 가봤죠. 네, 집 가서 그 집주인한테 내가 막 나는 이제 절대로 이준호랑은 안 싸울 거야. 그때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 1층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요가 학원 있어. 요가 학원. 그래서 요가 학원 또 내가 갔다 거기에 가니까 마침 거기에 그 요가 선생님이 요가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여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가족이 3명이 있대. 3명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요가 나오는 한국 사람 1명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내가 애이냐 물어봤더니 애 1명 봤다는 거야. 문다혜구나. 그렇지 문다혜하고 문다혜 애인 거지. 그래서 요가 학원 선생님한테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엄마처럼 안 되려고 요가를 했는데 엄마를 전혀 닮아가네. 사위가 취업할 때 이메일로 취업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취업 공고 내지 않았는데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 그냥 이력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야. 이메일을 보냈어. 그래서 자기는 안 본 거야 그걸. 안 봤는데 나중에 이상직 이제 대표가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이메일 봐라. 그리고 걔를 면접을 보고 채용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이거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럼요. 타이스타젯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라고 봐야 돼요? 실제 존재하고 그게 이제 이상직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관계없는 별개 회사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사실은 하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였지. 그러니까. 하나 회사인 거를 왜 이상직 의원은 부인했었냐면은 본인이 그때 중소기업 뭐 진흥공단인가 거기 이사장이었거든요. 이사장이었죠.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러니까 취업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 대통령의 사위를 이상직의 회사에 취직시켰다라고 하는 그 구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별개의 회사로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 이스탄공의 취업이 중요했냐면 태국에 가긴 가야 되는데 태국은 취업 비자 없으면 안 되잖아. 너도 오래 못 있잖아. 근데 이스타제 타이스제 그 보증 덕분에 취업 덕분에 노동 비자 받고 나중에 비즈니스 비자로 바꿔요. 이렇게 해서 간 거였는데 우리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도대체 문다혜는 왜 태국에 가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했다. 서초 경찰서에 자료 요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김정숙 여사가 길이길이 화를 냈대요.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수사관님이 저한테 참 고맙게도 그게 맞다고 확인해 주더라고 나한테는.